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가 연초부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의 성격의 강의를 열었다고요. 네, 어제 이 대전시가 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첫 직장 교육을 가졌는데요. 트램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무원부터 이 트램에 대해서 제대로 좀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한국교통연구원의 그 안정화 책임연구원 어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트램이 접근성이 우수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최적의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도심 내의 어떤 속도 문제라든지 뭐 트램 노선 주변 공간의 활용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더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숙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권선택 시장이 다시 한번 이 트램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2호선 트램 건설은 대전시에 움직일 수 없는 불변의 목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요즘 백화점 갑질려 사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고객이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을 이 무릎 꿇린 이른바 이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 뭐 사회를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도 여성 고객이 이 남성 점원의 이 뺨을 때리는 그리고 한 30여 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구에 있는 한 백화점 3층 의류 매장에서 4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 고객이 옷 교환을 요청했고요. 여기에 이제 점원이 옷에 이물질이 묻어 있어서 교환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때부터 여성이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이 난동을 부렸는데 뭐 카운터에 있는 물건 집어 던지고 또 이 남성 직원 뺨도 때리고 여직원 뭐 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난동 중에 한 30여 분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끝내는 옷은 바꿔 갔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면서요? 네, 이 지금 점원으로부터 이 여성 고객으로부터 이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르면은 다음 주 중에 해당 여성 고객을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이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1월부터 대전의 일부 택시 회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걸림돌이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달에 이 공공운수 노조하고 이 법인 택시 10개 회사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 다만 기준금이라든지 이 불성실 조항 등의 더 세부 사항은 지난해 말까지 논의키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지난해 말까지 한 4차례 걸쳐서 이 노조 측하고 그러니까 노사가 공동교섭을 벌였지만은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노총 이 노조 쪽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대전시는 이들 택시 회사를 상대로 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사 간에 어떤 부분이 이견이 있는 겁니까? 네, 우선 회사 측에서는 이 합의안 체결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 10월 합의안 체결 당시에 그때 당시에 조합원에 한해서만 전액관리제를 인정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노조 측에서는 이게 이 전액관리제가 이 택시 근로자들의 어떤 노동 조건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니까 추후에 이 가입을 하는 노조원들도 이 전액관리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의미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 이 대전시가 이게 만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안 될 경우에 회사 측을 행정처분하기로 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조 측에서는 우선 회사 측에 대해서 법적으로 일단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구제역이 세종시로까지 확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뭐 나중에 소까지 지금 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3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충북 진천을 시작으로 해서 뭐 올해 초까지 천안, 청주,
그리고 도계를 넘어서 경기도 또 경북 이렇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결국 바로 이제 이 천안의 세종시까지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의심 가축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3마리에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같은 구역에 사육 중에는 226마리를 긴급 살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지금 발견된 연서면 같은 경우는 지난 1일 날 발견된 그 천안시 이 돼지 농장과 한 19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내포 신도시 얘기 좀 해보죠. 이 신도시가 예산과 홍성 사이에 조성이 됐는데 홍성 인구는 늘고 예산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충남도 의회 김용필 의원이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 자료를 봤더니만 이 대전에서 도청이 이전할 때 그러니까 2012년 12월 달에 이전했는데요. 2012년 12월로 내포로 옮긴 이후에 홍성 인구는 한 3.3% 늘었는데 예산 인구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홍성 인구는 그 사이에 8만 8천 명이던, 그러니까 2012년 11월에 8만 8천 명이던 것이 지금 9만 900명 정도로 늘었고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8만 5,900명이던 인구가 지금 8만 4천 명으로 한 1.5%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인구 변화 추이는 두 지역의 지방세 징수에도 민감하게 걸려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구가 늘고 주택이 늘어나면은 세수가 달라지는데요. 홍성 같은 경우는 지금 2013년도 지방세 수익 걷어들인 것이 762억 원인데 이거는 그 전엔 2012년보다 한 2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뭐 늘기는 했지만은 여기는 한 8% 느는데 그쳤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군 쪽에서 좀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사회면 그 소식 가운데 이런 소식도 눈길을 끄네요. 최근 경찰서에 배정된 새내기 경찰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고요? 네, 이 새내기 경찰들은 지금 중앙경찰학교 281기 졸업한 신임 경찰관인데 지금 현장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이 실습 교육을 받다 보니까는 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발품을 많이 팔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사건을 좀 해결하는 것이 지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중부경찰서 중천파출소에 근무하는 그 곽현지 순경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튿날인 지난 12월 26일 날 현금 인출기에서 이 스마트폰을 훔쳐간 범인을 붙잡았는데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폐쇄로 그 CCTV 속에 있던 그 가져간 남성을 이제 유심히 본 다음에 그 닮은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 해갖고 중구 대종로 일대를 6시간을 샅샅이 훑어서요. 결국 닮은 사람을 찾아내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렇습니다. 네. 곽현지. 여성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 경찰입니다. 귀금속 절도범을 잡은 경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부경찰서 이 천동파출소 근무하는 서재용 순경이 주인공인데, 서순경은 지난 12월 22일 날 동구 그 귀금속 큰 판매점에서 좀 액세서리를 훔쳐간 절도범을 잡게 됐는데요. 역시 서순경 같은 경우도 CCTV를 유심히 보고 절도범의 동선과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결국은 추적 끝에 범인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성표 대덕대 총장 기사가 눈에 띕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요. 교육부가 지금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터무니없는 월권이다. 그리고 전형적인 갑질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어떻게 반박 기자회견 한 내용이 오늘 주요 뉴스로 취급이 됐습니다. 유성 일지역 목욕값이 올랐습니다. 1,000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뭐 이용객들이 좀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 이 골프존 있죠. 골프존에서 골프 한류에 전진기지를 구축을 위한 어떤 골프존 조이마루가 오픈된다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 지금 2부 리그에서 이제 1부 리그로 올라갔는데요. 중원 전력을 보강했네요. 미드필드에 안상현 그리고 포워드에 박재우 선수가 영입이 됐다고 합니다. 모건대 오성균 목사의 세 자녀, 이름이 미래, 나래, 민재라고 하는데 이 세 남매가 알바에서 돈 번 500만 원을 모아서 모건대에다가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이 기술교육학회장에 최유현 충남대 교수가 선임이 됐네요.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 공무원 노조 위원장에 이창주 주무관이 취임을 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 김숨 씨가 이상문학상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김숨 씨가 대전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엊그제죠. 이 대전 충청 시민인권센터가 출범했는데 정순덕 건강관리협회 대전 충남 지부장이 공동대표에 선임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한남대 원구한 교수가 지방공기업학회장에 선출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7년간 담배를 피웠는데요. 올해부터 금연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거 끊기 어려운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김영란법 지금 1년 반 만에 이제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언론사 종사자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지금 2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문재인은 노무현, 박지원은 김대중, 이인영은 김근태, 새정치 대표 후보 3인이 넘어야 할 벽이 이렇다, 이런 뉴스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마치겠습니다.